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부동산 SNS 전문가 채널에서 부동산 상담 코너를 운영하는 날입니다. 부동산 상담 코너는 이제 벌써 오늘이 세 번째네요. 네, 이 세 번째까지 제 주제는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해봤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차례로 묵시적 갱신을 할 때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내는지 아니면 임대인이 내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개수수료의 경우에는 총 세 가지로 제가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먼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있던 중에 어쩔 수 없이 임차인이 나가는 경우에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야 되죠? 물론 임차인이 내야 됩니다. 그죠? 이 경우에는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보증금 반환을 받지도 못하고요. 혹 나가야 하는 경우에도 월세나 관리비는 지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는 계약이 만기가 되고 나갑니다. 최소 석 달 전까지는 임대인에게 퇴거를 알리고 만기 퇴거라도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냅니다. 그런데 만기 5달 전에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이사를 갈 때 중개수수료는 누가 낼까요? 네, 이때는 임대인도 아직 만기가 남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임차인은 뭐 만기 날짜 얼마 남지 않았다고 또 우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일 좋은 건 서로 합의를 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합의를 할 때 중개사무소에서 도와드리면 더 좋겠죠? 네. 세 번째가 가장 다툼이 많은 부분입니다. 묵시적 갱신일 때 중개수수료는 누가 낼까?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나간다는 통보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석 달 전까지. 근데 집을 임차할 때 주인은 임대인이므로 당연히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임차인이 편리대도로 살다가 당연 또 나가는데 임차인이 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도 하십니다. 가장 좋은 건 계약할 때 특이하게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먼저 나가라고 한 사람 아니면 먼저 나간다고 한 사람이 중개수수료를 낸다. 묵시적 갱신도 포함이라고 기록을 하면 여기에 대한 다툼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계약서 특이하게도 없는데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이 되어서 나간다고 하면 중개수수료는 정말 좀 다툼이 좀 많아요. 근데 이럴 때는 웬만하면 합의가 좋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국토부 유권 해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자동 연장이 되어 2년이 경과되지 않고 이사를 할 경우에 중개수수료 부담은 중개 의뢰인인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상방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석하고 있고요. 다음은 서울지방법원의 판례를 보겠습니다. 1년을 약정한 임차인이 잔여기간 3개월을 남기고 나갈 경우에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것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약정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관계의 청산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임대인은 어차피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위하여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알아봤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가급적이면 안 되어야 합니다. 네, 이 말은 계약 전에 만기가 되기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2년쯤 살았으면 서로 얼굴도 한번 보고 잘 사는가 안부도 물어보면서 한번 만나셔서 계약서를 한번 다시 쓰는 게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으로 묵시적 갱신에 대한 저의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좋으시면 좋아요, 그리고 또다시 듣고 싶다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알람 신청까지 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부동산 상담에 대해서 알뜰하게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